네, 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평면과 그리고 구멍 그리고 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평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3D CAD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델을 쉽게 그릴 수 있고 그 차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전 시간에 돌출과 회전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돌출과 회전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있는 단계가 평면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좌표계에 있는 평면을 찍으면은 바로 평면이 선택되는 일치 평면을 사용해 봤고요. 자, 그 외에도 꽤 많은 평면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평면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평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평면을 한번 써볼게요. 평형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형상이나 아니면 좌표계에 있는 면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면을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형상에 있는 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뭐 좌표계에 있는 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평행 평면부터 원하는 면을 찍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거리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돌출 때 알아봤던 키포인트 있죠? 그래서 키포인트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평면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 떨어뜨려서 나는 평면을 잡겠다. 자, 제가 100이라는 값을 입력했고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기준 평면을 기준으로 어떤 쪽을 100mm를 떨어뜨릴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하는 방향에 딱 클릭을 하면은 정확히 그 위치에 평면이 잡히게 되고요.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사각형을 뭐 그리게 되면은 아까 선택했던 면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각진 평면입니다. 각진 평면. 자, 솔리드 엣지에서는 각도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첫 번째에는 0도가 되는 기준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치수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각도가 진 평면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각도자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0도인 기준면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면을 기준면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 면이 0도이고, 자, 그 다음 어떤 면을 기준으로 이제 각도를 줄 건지. 자, 각도 줄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 어떤 모서리를 선택하느냐에, 어떤 꼭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면이 잡히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는 무조건 평면의 기준이 되는 애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런 네모난 모양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왼쪽 하단에 오면은 제가 정방향에서 보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왼쪽 하단, 제 몸 방향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원하는 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도. 자, 10도인 면을 잡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도를 주더라도 기준 평면에서 어느 방향인지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위에를 선택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바로 화면이 이동이 됐고, 자, 이번에는 아까와는 똑같은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 제 몸 방향에서 오른쪽 상단에 얘가 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10도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평면이 180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달라진 거죠.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이쪽 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수직 평면. 얘 같은 경우에는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수직 평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면 잡아주고 뭐 특정 면을 잡아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어느 꼭지점을 선택을 할 건지 해서 그 면을 잡아주게 되면은 90도인 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렇게 위인지 아래인지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일 테고요.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180도가 돌아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까 라운드 졌던 부분이 하단에가 있죠. 그래서 그 솔리드 엣지에서 평면을 잡을 때에는 항상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네모가 있는데 그것을 항상 주의하셔서 잡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축에 의한 일체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서리가 존재하는 면을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가 존재하는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 면에 붙어 있는 특정 모서리를 잡게 되면은 그거에 일치하는 평면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축에 일치하는 면을 잡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향도 정해 주셔야 돼요. 면을 어느 쪽으로 볼 건지. 무조건 얘가 제 몸 방향의 왼쪽 하단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화면을 틀어보더라도 화면이 제 왼쪽 하단에 와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 마찬가지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축에 일치하는 평면 같은 경우에는 면을 잡고 그 다음 모서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 그 모서리 끝쪽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곡선의 수직인 평면. 곡선의 수직인 평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라운드진 모서리가 있을 때 여기에 수직인 방향의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서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곡선 또는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고, 자, 여기에 보면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선택을 할 때 아래쪽 방향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동그란 초록색깔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깔 포인트 지점이 여기 위치상으로 0이고요. 자, 그 다음 반대쪽 끝으로 가면은 얘가 위치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정확히 3분의 1 지점을 잡고 싶다 하면은 뭐 0.3이라든가 아니면 0.33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제가 원하는 위치를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333이다. 자, 이렇게 넣어줘서 잡으면은, 자,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정면이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확히 0.3 지점에서 평면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모서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포인트만 존재한다 할 때, 그럴 때 잡기 좀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이 포인트와 그리고 자, 요쪽 끝에 있는 이 포인트와 그리고 자, 여기 라운드 끝부분에 있는 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평면을 잡겠다. 자, 보시면은 뭐 특정 모서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는 특정 면이 존재하지도 않고 근데 좀 평면을 잡아야겠다 할 때에는 세 점에 의한 평면을 잡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뭐냐면은 자, 이런 평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F, 컨트롤 R, 컨트롤 L 또는 컨트롤 K 뭐 이런 것들로 평면을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평면은 만약에 이렇게 모르고 틀어버렸다. 근데 정확히 정면에서 보고 싶다 할 때에는 컨트롤 H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H. 자, 컨트롤 H는 뭐냐면은 보기 탭에 보시면은 스케치 뷰라고 있어요. 평면에도 각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잡기가 힘든 평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평면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팁으로 컨트롤 H라는 스케치 뷰 단축키를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저평면. 자, 저평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곡면이 존재하는 곳에 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곡선의 수직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곡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탄젠트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탄젠트한 면. 뭐 라운드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평면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각도를 지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클릭을 통해서 얼마든지 면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평면을 다 알아봤고요. 자, 이 외에 한 가지 평면이 더 있거든요. 자, 뭐냐면은 스케치를 예를 들어서 먼저 그렸을 때, 자, 지금까지는 돌출해서 스케치를 그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다. 자, 근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돌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스케치가 존재할 때에는 평면이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생깁니다. 어떤 평면이냐면은 스케치로부터 선택이라는 평면이 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치로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일단 모서리 선택은 단일인지 체인인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체인으로 저는 이 사각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그 중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항상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 수용 버튼. 자, 눌러주고 보면은 이제 스케치 그리는 면이 따로 안 잡히죠. 이미 스케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돌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구멍과 그리고 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과 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형상들은 조금 지울게요. 자, 구멍. 자,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 기계업체에 사용하시는 기계업체 유저라고 하시면은 구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구멍을 눌러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 잡고, 두 번째는 그 스케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출. 자, 그래서 원하는 면을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면을 잡고 구멍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스케치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볼트 구멍형 원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구멍형 원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옵션 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옵션 창. 자, 그래서 이 옵션 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 메뉴가 뜨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창에 가 있어서.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타입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본 드릴 구멍인지 아니면은 그 탭 또는 스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탭 또는 스레드가 있고, 자, 카운터 보어와 카운터 싱크 그리고 테이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옵션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드릴 구멍을 쓸 건데 표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각각의 규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ANSI나 DIN 또는 고스트, ISO, GIS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규격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드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드릴 크기나 아니면 다월 또는 일반 나사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값인 드릴 크기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크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드릴 크기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 여기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멍을 뚫으면서 흔들지 않는 이상 뭐 정확하게 뚫리겠죠. 그래서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15파이짜리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구멍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돌출 옵션에서 많이 봤던 거죠. 첫 번째는 한정 범위. 자, 제가 원하는 구멍 깊이 값을 넣을 수 있는 한정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시작과 끝면을 정해줄 수 있는 시작과 끝. 그리고 여기는 다음 면까지. 요거는 전체라는 옵션이었습니다. 돌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정 범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구멍 깊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를 상당히 잘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구멍 깊이에다가 30이라는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 바닥면. 드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끝에가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바닥면 부위 각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도 같이 바뀌었는데, 자, 이거를 선택하느냐에, 안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평하게 할 건지 뾰족하게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구멍 깊이에다가 여기 이 부분을 포함할 건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변적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기 쉽게끔, 자, 드릴인데 10파이짜리이고 뎁스는 마찬가지로 30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글귀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값들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가변적인 거에는 항상 솔리드 엣지에서는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도 배치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은 요걸로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으로 그린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가상선으로 바뀝니다. 가상선. 맞죠?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멍이 드릴 구멍으로 뚫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드릴 구멍을 한번 뚫어왔고요. 이번에는 스레드, 흔히 말하는 탭이죠. 탭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레드라고 하기도 하고. 자, 얘를 눌러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표준 스레드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표준 파이프 스레드 그리고 테이퍼 파이프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특성에 따라 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겠고요. 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표준 스레드 같은 경우는 M이나 TR 또는 G 그리고 PG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표준 파이프 스레드로 바꿨다. 그러면 G, RD, RP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죠. 그리고 테이퍼 파이프 스레드도 마찬가지. 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제가 표준 스레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M10짜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별도로 그 변경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 크기는 어차피 M1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릴 구멍이 10파이겠죠. 그리고 구멍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스레드입니다. 자, 구멍 범위가 있고 여기 스레드 범위가 있어요. 자,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멍 깊이는 50으로 뚫어놨는데 탭은 뭐 20만 주거나 30만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스레드 범위입니다. 탭을 얼마만큼 줄 거인지. 자, 지금 구멍 깊이가 30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탭은 10mm만 내고 싶어요. 자, 유한 범위로 해서 10mm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구멍 전체에 내겠다 그럼 이 구멍 범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3D 상에서 만약에 치수를 쟀을 때 그 치수가 표현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내부 보조 직경으로 하게 되면 치수를 재게 되면은 10파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8.376이 나옵니다. 그래서 3D 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M10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공칭 직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모양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구멍 옵션을 눌러서 한번 다시 수정을 해 볼게요. 자, 구멍 옵션으로 마찬가지로 자, 카운터 보어. 카운터 보어에도 뭐 하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지정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입력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카운터 보어 머리 부분에 직경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대한 깊이. 자, 그 다음 여기 드릴 직경, 스레드 직경, 그리고 구멍에 대한 깊이. 마찬가지로 이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운터 보어 머리 부분은 한 20파이를 줄 거고요. 깊이는 한 5mm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5mm를 자, 카운터 보어에 대한 요 5mm를
구멍 깊이에다 이제 그 구멍 깊이에다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포함을 하지 않을 건지 하는 옵션이 있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레드가 필요하다. 스레드를 주시면 되고요. 스레드가 필요 없다. 그럼 여기 체크박스를 이렇게 해제하시면 돼요. 자, 스레드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레드 없이. 아이고. 자, 그 다음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카운터 보어라고 해볼게요. 카운터 보어 편의상. 자, 그 다음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카운터 보어에 대한 이렇게 구멍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카운터 싱크도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 옵션들이 그 자리 그대로 위치하기 때문에 명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명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카운터 싱크 상단 부분에 대한 직경.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파이이다. 그리고 각도는 90도고. 자, 헤드 간격은 뭐냐면 얘를 체크해 보시면은 중간에 약간의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가 나와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그 헤드 간격을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2mm를 주겠다. 그리고 그 2mm를 구멍 깊이에다 포함할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있고요. 자, 그 다음 스레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카운터 싱크라고 마찬가지로 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얘도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봤던 그 이격거리였죠. 자, 여기 보면은 자, 헤드 간격이라는 게 아까 그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이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그 테이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각도나 소수점 그리고 비율. 자,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뭐 각도가 될 수도 있고 비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각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뭐 100으로 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각도는 예를 들어서 10도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 동일하고 여기다가 그 테이퍼라고 한번 해볼게요. 테이퍼. 자,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확인.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저장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일단 테이퍼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다른 구멍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 스케치나 옵션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옆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 옵션 갤러리라고 있는데, 자, 저장된 설정 갤러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레드로 바꾸겠다. 아, 스레드는 안 넣어놨네요. 자, 기본 드릴 구멍으로 바꾸겠다.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알아서 바뀝니다. 얘가.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스타일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리드 엣지에서는 그 스레드 자체가 저렇게 그 얼룩말 모양의 이미지로 입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거를 산으로 표현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 조금 힘들고요. 직접 그리지 않는 이상.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3D CAD에서 가장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거는 곡선이 많이 들어간 경우나 패턴이나 뭐 미러,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한데, 스레드 산이 직접 입혀지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컴퓨터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하는데 편의상 이제 이미지를 입혀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직접 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멍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옵션과 그리고 편의 기능을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구멍에서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한 번만 더 짚어드리면 무조건 그리기 그룹 안에 있는 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형상.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스케치 닫기 누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사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구멍 밑에 보면 나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 나사는 어떨 때 쓰냐면은 뭐 실린더나 아니면은 샤프트 뭐 이런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탭을 내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중심점 이용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신 얘를 정수로 떨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수로 안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기준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샤프트를 그렸다. 자, 10파이의 길이는 100인 샤프트를 그렸고요. 자, 여기다가 나사를 한번 입혀볼게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격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표준 스레드인지 테이퍼 파이프 스레드 아니면 표준 스레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옵션은 마찬가지로 3D상에서 어떤 식으로 직경을 할 건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단계 원통의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면. 자, 그 다음 스레드가 시작되는 지점. 자, 원통은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부터 스레드가 시작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10파이를 줬기 때문에 이 크기에 M1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M 그리고 뒤에 곱하기 1.5는 모듈이고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옵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쪽 모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끝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mm 떨어뜨린 다음에 스레드가 시작된다 할 때 옵셋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5mm 넣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통 전체에 하지 않을 거고요. 유한 범위로 해서 스레드는 한 20 정도만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약간의 유격거리, 아까 썼던 5mm가 존재하고 이렇게 스레드가 입혀지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파이였는데 얘를 10.2로 한번 해볼게요. 10.2. 자, 10.2로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자, 똑같이 나사 줘볼게요. 원통의 면 선택하고 시작 부분 지정해주고 보면은, 자, 크기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무조건 얘는 안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구멍 옵션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스레드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있죠. 자, 여기에 없어서 그러고요. 자, 이거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별도로 동영상을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10.2파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10.2파이 표현하는 것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나사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표준 스레드냐 선택을 해주고, 자, 원기둥의 면 선택해주고 시작 지점 선택해주고, 만약에 옵셋 값이 필요하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원통 범위가 아니라 유한 값이다, 여기다 유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 제가 10파이로 바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10파이로 바꾸고, 자, 나사로 해서 원통의 면, 그 다음 시작 지점, 그리고 여기다가 유한값 30,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입혀지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